먼저 해요. 네, 세종대왕 우리 연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약 세종대왕의 세족을 바꿔서 무슨 대왕으로 만들면 세종을 뭘로 바꿀 거야? 그게 무슨 세종을 말이야? 무슨 단어로 바꿀 거야? 세종대왕 이름을 바꿔주겠다고? 무슨 대왕으로 만들고 싶냐고. 세종대왕의 응, 너희가 세종대왕의 이름을 바꾼다면 무슨 대왕으로 할 것이냐? 그래. 연우부터 얘기하면 되겠네. 저는 서울대왕이라고 짓고 싶어요. 세종대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장소에 대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음, 진행해, 연우. 다해. 나는 한글대왕이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이야. 아이니. 아이니 마이크 켜고. 나는 어, 세종대왕 말고 다른 이름 지었다면은 한글대왕이라고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어, 그때 시절에는 훈민정음이었지만 이제 시대에는 한글이기 때문에 일단 한글 대왕이라고 지을 것 같아. 시연이. 음, 나도 아이니처럼 한글 왕 약간 이런 거랑 그리고 발명왕이라고 짓고 싶어. 왜냐하면은 한글을 만들어냈고 또 여러 가지 회식이랑 그리고 책을 하나 더 냈으니까 나는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어. 끝났어요. 네. 자,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세종대왕에게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1400년대로 가갖고 세종대왕을 만나서 세종대왕님 한글을 만들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세종대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글이 무엇이냐? 세종대왕님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 뭐라고 한다고? 한글은 무엇이냐? 그렇지. 한글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거야. 왜? 그때는 훈민정음이라고 그렇지. 했으니까요. 세종대왕이 만든 거는 훈민정음이에요. 자, 훈민정음의 뜻 혹시 알아? 말이 음, 무슨 말인지? 아니요. 자, 이게 한자야, 한자. 이게 가르칠 훈, 교훈 뭐 이런 거 할 때, 훈계 이런 거 할 때 가르치는 자야. 민이, 민중, 국민 할 때 백성이야, 백성. 정이 올바른, 발을정이야. 음은 소리음이야.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고 해가지고 훈민정음이라고 세종대왕이 글자를 창제한 거야. 자, 세종대왕은 뭘 만든 게 아니야? 우리 말을 만든 게 아니야. 우리 말은 그 전에도 있었어. 근데 뭐만 없었어? 글씨? 글자가 없어. 훈민정. 그렇지. 글자? 우리가 말을 하는데 글을 못 써. 그러면 말을 하는데 글을 쓸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썼을까? 그림? 어? 훈민정음.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그리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 어? 말을 있는데 글을 못 써서 글자가 훈민정음이 없었어. 한자, 그전에는 그렇지 한자로 썼어 한자. 한자랑 한글이랑 섞어서 썼다는데. 다 안 그래서 만들어졌을 때는. 연우가 다 해보고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말로는 가서 나는 너를 좋아해라고 말해도 되고 편지로도 나는 너를 좋아해라고 쓰면 되잖아. 지금은. 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글자가 없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아자가 나 아자야. 이 호자가 좋아할 호자야. 이 여자가 너 여자야. 그래서 아호 여 이렇게 쓰면 이게
나는 너를 좋아해라는 뜻인 거야. 말로 할 때는 나는 너를 좋아해라고 말하는데 뭐야 글로 쓸 때는 아호여 이렇게 써야 돼. 이해가? 네. 네. 천자는 여러분 혹시 천자문 알아? 천자문? 천자문.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르렁 천자문 알아 몰라? 알아요. 천자문 글자가 천자야. 천자는 알아야 어느 정도 한자를 쓸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천자가 문제가 아니라 한 1800자 정도를 알아야 쓸 수 있어. 그럼 이 한자 하나하나를 1800개를 여러분이 뭐 한다고? 배우고 있 외워야 돼. 아, 그러니까 1800개를 배우고 익히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어렵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들 빼놓고 일반 백성들은 요 글을 읽는 사람이 없었어. 맨날 농사 짓고 일하고 그러느라고 가만히 차분히 앉아서 글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글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어 주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한글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지만 또 하나 세종대왕님이 또 하나 질문을 해. 여러 가지 이 질문을 들었으면 세종대왕님 한글을 만들어서 고맙습니다라면 세종대왕님이 또 물어봐 여러분한테. 뭐라고 물어볼까? 우리는 누구냐? 너는 뭐라고? 누구냐? 대강론인데요. 어, 뭐라고 물어볼까? 세종대왕님 한글을 만들어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한, 그런데 음, 세종대왕이 누구냐라고 누구냐? 아니 세종대왕한테 가갖고 세종대왕님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근데 세종대왕이 누구야? 너 왜 나한테 와서 세종대왕한테 고맙다고 그래? 라고 얘기해. 왜 그럴까? 세종대왕이란 이름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런 여러분들이 조선을 세운 사람 혹시 알아? 조선을 건국한 사람 세운 사람 일대왕 혹시 누군지 알아? 아, 세종 이성계 이대왕은 정종이야. 쌤이 정종의 이름 4대왕이라는데? 세종대왕이? 3대왕은 태종 네, 이방원이야. 4대왕은 세, 세종 이도야. 세종대왕의 이름은 뭐라고? 이도. 이도야. 그리고 맞아, 이도였어. 책 이런 읽어보니까. 세종이나 태종이나 정종이나 태조 같은 경우는 이 왕이 죽은 다음에 신하들이 그 왕의 업적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 왕은 이 이름을 붙이자라고 정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는 세종대왕님 이런 말은 없었다고. 그 당연히 그럼 이도님 그래?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전하 뭐 이렇게 불렀지. 이름을 부르고 하진 않았다는 얘기지. 이해했어?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우가 세종시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 맞아요. 저 세종시예요. 이 세종시는 원래는 세종시라는 도시가 없었어. 자, 근데 조금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야? 서울이요.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야, 서울. 수도가 혹시 뭔지 알아? 한국, 수도는 서울, 정치, 경제, 좀, 행정의 중심지를 보고 서울이라고 그래. 수도라고 그래. 그래서 미국의 수도는 어디야? 어, 어, 내가 미국 갈 때 그걸, 워싱턴. 워싱턴이야. 어? 워싱턴 미국의 수도는 대충 태어난 워싱턴인데 데인데. 사실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보다 더 큰 도시가 어딘지, 더 큰 도시는 어딘지 알아?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인데 워싱턴보다 더 큰 도시가 있어, 사실은. 뉴욕, 뉴욕이 훨씬 더 큰 도시. 뉴욕. 그런데 그 경제의 중심지죠, 뉴욕이. 근데 이 워싱턴이 바로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 즉, 서울보다 큰 게 경기도 아니에요? 미국 수도는. 대통령이 사는 곳, 국회가 있는 곳.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과 국회와 대법원 이런 것들이 다 서울에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만 너무 발달한 거야. 우리 세종도 엄청 발달했는데. 수도권만 너무 발달한 거야.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하자, 수도를 옮기자. 라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 그걸 주장을 했어. 근데 수도권에 있는 서울 사람들이 반대했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세종시가 행복도시라고 혹시 부르는 거 알아? 세종시를 알아요. 행복도시라 불러. 행복해서 행복도시가 아니야. 뭐의 줄임말이면 행정복합도시의 줄임말이. 행정의 행, 복합의 복을 따서 행복도시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거고 그 도시를 새로 만들면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길어서 세종시라고 이름을 정한 거야. 이해했어? 예. 그래서 네. 지금 옛날에 서울에 다 있었어. 이런 그 교육부라던가 뭐 국방부라던가 이런 온갖 행정부 장관들 있는 그 부서가 서울에 다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내려와 있어? 요 세종시에 내려와 있어. 그래서 서울에는 지금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대법원 이런 거는 거기에 있고 아직. 그리고 세종시에는 지금 각 부서 장관들, 환경부라든가 이런 장관들은 다 지금 세종시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세종대왕하면 가장 커다란 업적이 훈민정음 한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훈민정음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연우 수고했습니다. 다음 2등이 누구였지? 아이니가 진행할 텐데 아마 그 출판사는 달라도 내용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몇 쪽에 뭐라고 하면 우리가 안 될 것 같고 내용 중심으로 한번 아이니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니 진행해. 음, 여기서 세종대왕이 선생님 근데 저 책이 2개가 있는데 어떤 걸로네요? 상관없지. 그냥 내용 갖고 얘기하면 돼. 그런 내용 갖고 얘기하면 되지. 내용을 갖고 얘기하라고. 제 책에서는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이 그 지나가다가 길에서 누워있는 기절해 있는 그런 노인 하나를 봤는데 그 노인은 왜 거기서 이렇게 누워있는 걸까? 아이나 그 질문은 책이 달라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세종대왕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 책에만 나와 있는 어떤 건 특별한 일화 말고 아이나. 다른 거 질문할 것도 있어? 전쟁할 것도 있어요, 어? 거기는? 뭐라고? 거기 그 전쟁할 때 전쟁력. 어, 전쟁약이 있어요? 전쟁이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가 그 여진족을 정벌한 어? 이야기가 하나 있고 김종수 장군, 최현덕 장군을 시켜서 그다음 또 하나는 대마도 정벌한 이야기 있거든. 네. 어느 거 얘기하는 거야? 그 여진 지역을 쫓아낸 거요. 음. 근데 거기서 무슨 특별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책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좀 크게 질문하라고. 아이나. 해? 어, 음. 세종대왕은 양반들만 책을 읽게 했을까? 아니면 노비여도 모두가 다 읽게 했을까? 어? 모두가 다 읽게 했어. 네. 세종대왕의 엄마가 어떻게 세종대왕을 낳게 된 걸까? 음. 에? 그 질문은 따로 특별히 책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또 다른 질문 또 있어? 없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책이 달라서 지금 어쩔 수가 없네. 어떻게 낳게 안 됐는지, 나오는 어떻게 것 낳았나 같아요. 아이가 설명해줘. 네? 세종대왕을 엄마가 어떻게 낳았는지 설명해줘. 아이니가 그 책은 어떻게 나왔는지. 세종대왕의 엄마가 북한산 위를 천천히 걷다가 그 하늘을 봐가지고 태양이 동그란 거를 봤는데
태양 아래 황소의 어떡한 뿌리 사이에 해가 껴있었어요. 근데 황소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산으로 떨어지고 해가 땅으로 떨어지길래 그 세종대왕의 엄마가 해에 곧바로 맞을 것 같은 그랬는데 그때 붉은 옷을 입은 꼬마가 태양을 잡아서 삼키는 그런 꿈을 꿨을 때 바로 일어나서 10달 뒤에 세종대왕 태어났어요. 자, 지금 아인이가 세종대왕을 낳을 때 꿨던 엄마의 꿈에 대해서 알려는데 혹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태몽이요. 아, 태몽. 태몽이라고. 그래서 이런 태몽이 있는 이유는 뭘까? 음, 이런 태몽이 전해지는 이유는 그래요. 이런 태몽을 들으면 우리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떤 기분이 들어? 아, 세종대왕은 이런 태몽, 해를 뭐야? 마지막에 해를 어떻게 했다고 했지 아이나? 회를 아이가 잡아가지고 먹었어요. 해를 잡아갖고 먹었대. 해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시연이 어떤 생각이 들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음, 아마도 그 애는 응, 나중에 커서 응, 큰 업적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네. 이런 태몽이 있는 이유들은 뭐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은 진짜 그런 태몽을 꾸고 아기를 낳을 수도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런 태몽을 일부러 뭐라 그래, 과장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왕으로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준 사람이다.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태몽을 쓰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태몽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비과학적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별로 쓰지 않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너무 이렇게 영웅시하고, 신 같은 인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때, 연우는? 연우 태어날 때 엄마나 아빠나 주변에서 태몽을 꿨대? 네? 연우 태어날 어, 때 누가 태몽 꾼 사람 있대? 없을걸요? 시연이, 아이니, 다혜 중에 혹시 자기 태몽 얘기 들어본 사람? 저는 들어봤어요. 시연이의 태몽은 어떤 거야? 친할머니가 응, 자다가 응. 용이 있었대요. 뭐가? 용이 있었대요. 용. 그래가지고. 용이 여의주를 들고 어, 휘르륵하고 태양으로 응. 스며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시연이가 태어났대? 네. 아유, 우리 시연이 할머니는 시연이에 대해 기대가 아주 크겠네. 그런 태몽을 꾸고 태어났기 때문에 시연이는 아주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할머니 기대가 아주 크겠네. 시연아, 어깨가 음, 무겁지? 네. 그래. 다혜는 태몽 들어봤어? 아니요. 아니야. 아인이는? 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연우나 아인이나 다혜는 한번 오늘 끝나고 나서 엄마나 아빠한테 저 태몽 있어요 하고 한번 여쭤봐. 태몽 있는지. 어, 태몽? 태몽.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 가르쳐. 아인이 뭐. 엄마가 잘 기억이 안 나신다는데 주변에 황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와, 그렇군. 그래서 이제 태몽을 갖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꿈풀이야, 꿈풀이. 그래서 이제 뭐 환급이 많고 막 이러면 나중에 이제 뭐 부자가 되거나 존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등 어쨌든 그런 식. 근데 돌잔치에서 다 바뀔 것 같은데. 그렇지. 돌잔치 때 우리가 돌잡이 하는 것들도 그 사람의 장래, 미래를 점치는 또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옛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난 있어. 돈을 집었는데. 현우가 돈을 집었어. 자, 그 다음에 누구야? 그래요. 시연이야? 해. 네.
이거는 아이니 책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만약에, 해줄게. 일단 해. 네, 세종대왕은 광활한 영토를 가진 나라를 중요시하지 않고, 어떠한 영토를 중요시했을까? 자, 지금 그 얘기를 조금 달리하면 선생님이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니가 아까 그 영토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다고 그랬잖아 그 책에. 북으로는 여진을 정벌하고 남으로는 대마도를 정벌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세종대왕이 왕이긴 했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 태종이 상왕으로서 북방권을 갖고 있었어. 태종의 생각과 세종의 생각이 서로 뭐였어? 좀 달랐어. 태종은 우리가 힘이 강해야 다른 나라가 꼼짝을 못한다. 그러니 우리의 힘을 과시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때려 부셔야 된다. 이러한 스타일이었어. 태종은. 굳이 말하면. 반면에 누구는? 세종은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잘 달래서 싸우는 일 자체가 별로 뭐 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서 왕이라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걸로 질문을 좀 바꾸면 될까요, 시연아? 네, 진행해. 아인이 이해했어? 많이 알아들을 것 같긴 한데. 저 잘 안 들렸어요. 태종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적을 물리쳐서 우리나라 영토를 확장하고 넓혀야 된다. 우리가 힘이 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친 데 비해서 세종은 싸우기보다는 외교를 하고 평화롭게 서로 잘 어울리면서 하는 것들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좀 달랐다고. 근데 과연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정책을 취할 건지, 음? 왕이라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라고. 시연이 진행해. 네, 음, 아이나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세종대왕님처럼 그냥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막 갑자기 막무가내로 싸우면은 서로 기분도 안 좋고 점점 전쟁이 커지면서 나라의 일도 안 좋아지고 나라 전체가 기분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게 나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전쟁 안 하고 같이 친구로서 옆 나라로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연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세종대왕처럼 평화롭게 살고 싶어. 왜냐하면 태종초를 먼저 공격했다가는 질 확률이 더 커져. 아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도 세종대왕처럼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왜냐하면 싸웠다가 더 커지면 사람들도 많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야. 나도 세종대왕처럼 살고 싶기는 한데, 근데 그래도 군사들은 많이 준비해 놓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더 잘해져서 방심한 사이에 빈틈을 노리고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만발의 준비를 하고 싸우지는 않고 상황을 보면서 나라를 다스릴 것 같아. 음, 시연이 다 했어? 아니면? 다 했어요. 아, 자, 그 세종대왕 때 한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영토를 확장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 물론 여기가 남북이 나눠져 있어요. 이쪽은 북한이고 이쪽이 이제 남한인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여기 정도까지 여기 지금 점점점점 찍은 선 보여? 네,
이 정도까지만 조선이었어. 고려시대까지 영토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여기 위에는 여진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어. 그런데 요 최윤덕 장군이라던가 김종수 장군을 시켜가지고 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이쪽을 사군 육진을 설치해가지고 여기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든 거야. 그 지금의 영토가 확장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사군 육진을 설치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영토로 확정 지은 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때 일이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때는 세종대왕이 왕이긴 하나 그의 아버지 태종이 이런 국방권 이런 것들은 갖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 자, 요거 말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있는 게 북쪽으로는 여진족이 골치 아팠는데 남쪽으로는 대마도 어, 이종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대마도라는 섬이야. 일본 말로는 스시마섬. 스시마섬 대마도라는 섬인데 오히려 여기 우리나라 부산에서 더 가깝대. 부산에서 더 가깝다고 그러는데 요 대마도에 있는 외구들이 자꾸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뭘 노략질을 해가고 뭘 훔쳐가고 막 그래. 그래서 이놈의 자식들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다라고 해서 여기 아까 누구 이종무 장군을 시켜가지고 요 대마도를 정벌하게 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저 스시마섬에 사는 왜구들이 자꾸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냐? 스시마섬에 사는 왜구들이 나빠서 쳐들어갈 수 있어. 근데 사실은 나빠서 쳐들어온 이유도 있지만 스시마섬은 섬이다 보니까 식량이 늘 부족해. 좋은 게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무역을 하고 싶은 거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고기나 이런 거 줄 테니까 우리한테 뭘 달라는 거야.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은 일본 왜구들을 아주 그냥 하찮게 여겼어. 저것들 무식한 것들이다. 예의도 모르는 것들이다. 그래서 나는 저런 애들하고 뭐하기 싫다. 놀기 싫다. 교류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교류를 안 하니까 이 수시마 섬에 있는 왜구들이 자꾸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막 해가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커다랗게 두 가지 견인 거야.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가서 뭐 하는 거야? 박살내고 오는 거야. 또 하나는 근데 그렇게만 돼가지고는 지금 당장은 겁먹어서 무서워서 안 쳐들어오지만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스시마섬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부족하니까 또 쳐들어온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혜가 편의점 사장님이야. 그런데 아이니가 뻥 아이니가 좀 이렇게 막 돈은 있는데 막 이렇게 냄새가 나. 좀 더러워. 그러니까는 다혜가 뭐라는 거야? 아이니 그 편의점에 가게 오는 걸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돈 주고 물건 판다고 그러는데도 안 판다고 그래. 오지 말라고 막 해. 그럼 아이니는 편의점에 가서 빵을 못 사고 먹을 걸 못 사면 어떻게 돼? 굶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뻥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 뻥 아이는 그럼 어떻게? 몰래 가서 훔치던지 뺏어오던지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물론 그 상황에서도 몰래 훔쳐오고 뺏고 이것이 나쁜 일인 건 맞아.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때 이제 다혜가 취한 입장은 연우가 보고 야, 쟤 아이니 쟤 혼내라. 쟤 박살내라. 다시는 여기 뭐 하게? 훔치러 못 오게. 그래갖고 연우를 시켜갖고 아이니를 막 혼냈어. 그런 방법도 하나 있어.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그냥 가져가라고 하라고. 편의점에 시간을 정해놓은 손님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는 너 오면 안 좋아하니까 너 그러면 아침 새벽에 일찍 사람들 없을 때 6시에서 7시에만 와가지고 뭐해? 물건 사가. 그러면 아이니가 이제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훔쳐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네. 뻥 아이니. 지금 쌤아 이해가? 네. 그래서 이거 선생님 지금 편의점 갖고 예를 들었는데 나라의 외교 정책도 마찬가지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세종대왕은 아까 그 이종무 장군을 시켜서 왜구를 토벌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삼포 세 가지 항구를 개항했어. 열어줘가지고 너네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 와서 뭐 해라? 돈 내고 사가라.
라고 오픈한 거야. 열어준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살다 보면 시연이가 꼴도 보기 싫은 애들이 있다는 얘기야.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럴 때 저 놈들을 아주 내가 혼내서 박살내서 다시는 나를 깔보지 못하게 넘보지 못하게 힘으로 내가 제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살살 달래서 그가 왜 그러는지 원인을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지금도 있어, 지금. 이 전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이 생각이 달라. 이 전 대통령은 누구야? 지금 대통령, 전에 대통령 혹시 알아?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하고 어떻게 지내자는 거야?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야. 친하게 지내자는 거야. 근데 지금 대통령은 북한 저것들 홍구멍 내주자는 거야. 응? 그러니까는 서로 막 어, 싸움이 뭐 격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건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위인전을 읽는다, 전기문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아, 그 사람이 훌륭하구나. 그 사람 잘났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고. 또 현재 상황에서 과거의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책을 읽는다면, 이런 위인전을 여러분들이 더 잘 읽는 방법이 됩니다. 다해 진행하겠습니다. 나유들이 만약에 세종대왕이었다면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만들어 주었을 거니? 연우. 잘 못 들었어. 너희들이 만약에 세종대왕이었다면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만들어 주었을 거니? 연우가 왕이라면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을 건지, 무엇을 만들었을 건지, 지금 연우가 대통령이라면 뭘 할 건지, 이게 좀 괜찮겠지. 연우. 사람들을 위해서요?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연우가 생각하기에 뭐가 음,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어떤 대통령이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대통령이라면 무슨 일을 할 거야? 왕이라면. 북한이랑, 대한민국, 어, 중간 선에 공평하게 땅을 갈라가지고 아주 단단한 돌을 가지고 벽을 세우고 싶어요. 왜? 그래야 제대로 확률도 없고, 그렇게 많이 없고, 그 다음에 평화롭게 살 수 있으니까. 음, 잘 진행해. 아이는 내가 만약 왕이었다면, 혹시 두 개 돼? 당연히 되지. 나 하나는 프리나를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어, 시장의 날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시장의 날은 그 길가에다가 약간 뭐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잘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 옷을 장사하거나 먹을 것을 장사하거나 그런 날을 특별히 따로 만들고 싶고 크리날은 나라들의 상태를 보고 크리날의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날을 만들고 싶어. 희영이? 나는 현실을 기준으로 북한하고 땅을 이제 합쳤으면 좀 좋겠어. 왜냐면은
북한 사람들이 가끔씩 넘어오기도 하거든? 그럴 거면은 그냥 열어서 함께 사는 것도 좋은데, 아니, 일단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고, 그리고 세금을 좀 덜 내서 조금 더 좀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고, 물가를 좀 내렸으면 해. 왜냐하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물가가 높아지면은 사기가 좀 힘들어서 부거를 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아.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슬펐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예로 들었어. 나는 백성들을 위해 농사일을 돕는 물건을 만들고 싶어. 왜냐하면 농사일을 도와주는 물건을 만들면 백성도 덜 힘들고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응, 다 했어?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아주 좋은 나라를 잘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다혜가 한 질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왕이 된다라면 뭐를 할 건가라고 했는데, 그럼 세종대왕은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세종대왕이 한 일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하나는 벌써 얘기했지, 두 개는 얘기했네. 뭐뭐 얘기했어, 우리가? 한글 창제. 훈민정음 창제. 이 훈민정음 창제가 아주 중요한 건데, 혹시 여러분 훈민정음하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하고 다른 점 혹시 알아? 발음하고 쓰는 게 좀 다른 거로 알고 있어요. 어, 훈민정음은 지금 우리 한글은 몇 글자인지 혹시 알아? 24요? 그렇지, 24글자야. 한글은 24글자. 자음이 14개고, 모음이 10개고 해서 24개야. 훈민정음은 28자요? 28자야. 그래서 그게 다른데, 보여? 네. 그래서 기역, 피읍, 요 옛니은, 사과처럼 생긴 요 옛니은이 없어졌어. 지금은 안 쓰여. 디귿, 디귿, 니은, 비읍, 피읍, 미음 똑같고, 지읒, 치읓, 시옷, 그다음에 요게 안 써요. 여린 이읒이라는 거. 요게 이응에다가 위에 짝대기 하나 더 있는 여린 이읒이 지금 안 써요. 그 다음에 히읗, 이응, 리을. 그 다음에 요게 또 안 써요. 세모. 요게 이제 우리가 반치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시옷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게 지금 우리 안 써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점, 요것도 지금 없어졌어. 아래아. 아래아라고 말하는 이 점, 이게 없어졌어. 이, 오, 아, 우, 요, 야, 유, 여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여기 요거, 옛니응, 여기 있다. 지금 안 쓰이는 거. 요거 반치음이라는 거, 옛니응이라는 거, 여린이읒이라는 거, 아래하는 거. 요 네 가지가 지금은 안 쓰이고, 지금은 우리가 현재 24글자를 가지고서 표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에는 이거 쓸 수 있게 나와 있는데요. 저 아, 점, 노트북에? 네. 그냥 마침표 5점이 아니고? 저, 여기, 저 옛날 글자 쓰려면 옛 글자 자판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들 보통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점 그거 아래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점이겠죠, 온점. 마침표. 나는 밥을 먹습니다. 마침표 말고요, 이거. 어, 옆, 그냥 중간에 하는 거. 그래. 그런 게 있어. 그것까지 제 쌤이 잘 모르. 핸드폰에도 그 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저기 하기 위해서. 그, 가나다, 아야, 어여, 그 맞추기 위해서 이하고 점 찍으면 아가 되게 그렇게 이제 글자를 단순화해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야. 그 아래아가 있는 게 아니고. 아래아만 눌렀을 때 뭔가 아래아가 찍히는 게 아니잖아.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요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들이 어쨌든 세종대왕의 가장 커다란 업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거에 대해서 당시에 신하들은 대부분의 신하들은 찬성했다, 반대했다? 안 됐다. 반대했어. 왜 반대했을까? 대부분의 신하들은 왜 반대했을까? 한자가 있는데 왜 굳이, 원래 쓰던 한자가 있는데 왜 굳이 또 새로 만들어서. 그렇지. 아이니가 잘 얘기했어. 자기들은 한자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 한자 쓰고 있는데 왜 굳이 한글을 또 쓰라는 거야? 불편하게. 그래서 반대했어. 아이니가 잘 얘기했어. 또 그 이유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자, 시연이하고 연우하고 아이니가 명품 백이 있어. 1,000만 원짜리 명품 백이 있어. 아니다. 이렇게 세 명이나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시연이하고 아이니가 명품 백이 있어. 1,000만 원짜리. 근데 연우하고 다혜는 가난해갖고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명품백 회사에서 갑자기 그 명품백을 가격을 뭐 해서 다운해서 10만 원에 팔겠다는 거야. 10만 원짜리 명품백을 먼저 팔겠다는 거야. 그러면 아이냐고 시연이는 그거에 대해서 찬성할까 반대할까? 어떨 것 같아 시연이 아이니? 저는 찬성이요. 시연이는 찬성할 것 같다. 너는 1,000만 원짜리 네. 명품백을 갖고 있는데 그 10만 원짜리로 만들어서 판다는 걸 찬성할 것 같다. 왜? 어차피 이미 산 거 어, 환불하면 또 환불비가 또 들어가고 그럴 거 그냥 1,000만 원짜리 사고 그냥 남들하고 같이 그거를 들고 다니면 조금 더 편할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막, 와, 저 사람은 1,000만 원짜리 백 들고 다닌다. 막 음. 이렇게 눈을 안 볼 수 있으니까. 남들의 그 1,000만 원짜리 백 들고 다닌다고 부러워하는 게 너는 부담스러웠어, 그동안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오히려? 네. 아이니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저 혼자만, 아니, 실제로도 저 혼자만 약간 막 좋은 거 갖고 있고 다른 친구들은 안 갖고 있고 그러면 조금 민망하고 부끄럽거든요. 음. 근데 저 혼자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 살 것 같아요. 아이냐고 시연이는 아주 착한 사람들이네. 근데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명품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10만 원 내린다 그러면 난리가 나. 왜? 아, 자기들만 자기네들은 1,000만 원치 주고 샀는데 남들은 10만 원치 내고 산다고?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명품백을 사는 이유가 남들과 달리 자기가 뭐해 보이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얘네들은 못 갖는 거 나는 갖고 있다. 부럽지? 하고 내 지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1,000만 원짜리 산다는 거야. 근데 아무나 다 가질 수 있는 거면 그건 자기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없어요. 지금 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훈민정음 만드는 거를 아, 양반들이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야. 어떤 이유일까? 시연이. 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 같아? 지금 쌤이 그 명품 백 갖고 얘기를 비유를 해서 얘기했는데 양반들이 그 훈민정음 만드는 거를 반대한 이유가 명품 백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논리야. 그러니까 아, 자기네들은 응, 이 노비 천민들 약간 그런 것보다 응, 글씨를 쓰고 읽을 줄 아니까 응, 신분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내가 더 높다 약간 이런 식인데 응, 천민 노예할 것 없이 밑에 있는 애들이 싹 다 글씨를 알아버리면은 응, 너무나도 글씨 쓸 줄 아니까 응. 그 자, 조금 응. 어 시연이가 얘기 잘했습니다. 다혜, 연우, 시연이 말 이해해? 자기들만의 특별함이 사라지는 거 싫은 거야. 네. 자기들만 그 한자, 글자를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평민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글자를 다 알아버리면 어? 자기들만 글자를 알고 있는 특별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 싫어? 싫어요. 싫다는 얘기야.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당시에 과거 시험을 한자로 봤어, 한자로.
그러니까 한자 공부하는 양반들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어. 근데 만약에 훈민정음을 널리 퍼뜨렸어. 그러면 그리고 과거 시험을 훈민정음으로 보게 되면 자, 그전에는 한자를 아는 다혜하고 연우 둘이 경쟁을 해가지고 한 명을 뽑아. 경쟁률이 2명 중에 한 명, 50%야. 근데 훈민정음으로 시험을 보면 다혜도 연우도 시연이도 아인이도 선배도 다 훈민정음을 공부해갖고 시험을 봐. 그럼 경쟁률이 2대1이 아니라 5대1이 되는 거야. 어때? 2대1이 좋아? 5대1이 좋아? 이제요? 2대1이 좋지. 자기가 그 가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당시에 양반들은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야. 반면, 그러면 이렇게 그 반대했는데 왜 세종대왕은 굳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나왔어, 책에는? 훈민정음을 굳이 만든 이유가 뭐래?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대? 음, 응? 자, 어려운 말로 예민 정신이야, 예민. 백성들을 사랑해서. 아니,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하고 훈민정음을 만드는 거하고 뭔 상관일까? 음, 무슨 상관이야? 훈민정음을 만들면 왜 이게 백성들을 사랑한 거야? 글을 다른, 모르면 어때? 아인 얘기. 다른 나라들은 다 자기 나라 말을 쓰는데, 음, 자기들 나라는 막 중국 말 쓰고 한자 쓰고, 음. 왜 우리말은 없는지 속상할 것 같아서 또 따로 어, 만들었어. 아인이가 말한 건 좀 다른 거야. 자주정신이야, 자주정신. 어? 우리가 한국인데, 조선인데, 왜 우리가 중국말을 쓰냐? 우리나라 사람은 뭘 쓰자? 우리 글을 쓰자. 중국 글자를 쓰지 말고 우리 글을 쓰자. 이건 자주정신, 자주정신이라고, 자주정신. 그런 거는. 지금 아이니가 말한 거.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 중에 자주정신. 우리나라 사람 우리 글자를 쓰자. 남의 글자 쓰지 말자. 이런 자주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만든 거야. 근데 그 전에 예민정신. 그, 어, 그, 시연이. 예를 들어서 농사에 관한 책이 하나가 나오면은 어, 그때는 싹 다 한자로 썼으면은 응, 농사 짓는 평민들은 응, 글씨 배우기도 어렵고 응, 그러니까 응.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 곡식물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책을 읽었는데 그걸 모르고 막 힘겨워하니까 자, 시연이가 말 왕이 잘했는데, 시연이가 말한 건 국가 경쟁력 강화야. 세종대왕이 뭐야, 책 같은 걸 만들어 갖고 널리 보급해서 우리나라를 더 경쟁력 있는 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 근데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말할 수 없잖아. 그 책을 만들어서 뿌리고 싶은데 책을 만들면 뭐해?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는데. 읽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쉬운 글로 써놔야 그래야 사람들이 읽고 공부해서 지금 시연이가 말했던 대로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그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어. 자, 여러분이 글을 모른다고 생각해봐. 생활이, 자, 여러분이 글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떤 점이 불편할까? 다혜, 아인이, 시연이, 연우. 여러분이 만약 글자를 못 읽어, 몰라. 그럼 불편한 점 있어 없어? 있어요. 많아요. 어떤 점이 불편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교과서도 못 읽게 돼요. 그렇지, 교과서도 못 그리고 읽게 돼. 수업도 또, 제대로 못하고. 수업도 못하고 또, 다른 편지를 사람과 소통할 수가 아인이, 없, 아인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도 소통할 수 없어. 다혜, 뭐가 불편할 것 같아? 글자를 모르면. 글씨가 불편해요? 어? 글씨가 불편해요? 시연이, 뭐가 불편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한테 응, 오늘 몇 시에 만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응, 문자를 보내거나 하고 싶은데 어, 글씨를 모르니까 어, 찾아가서
야, 그치, 오늘 몇 시에 만나자. 그치,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돼. 말한 대로 카톡을 못 할 거 아니야. 문자로 네. 못 보낼 거 아니야, 당장. 또 여러분이 가게 그리고 같은 또 데 아쉬워요. 아, 어, 억울해. 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 값이나 이런 거를 읽고 뭐 저기 해야 되는데 뭐 그 사용 설명서 같은 거를 못 읽을 거 아니야. 못 쓸 거 아니야. 연우, 아, 억울해. 왜? 뭐가 억울해? 아니, 예를 들어, 바로, 바로 내일이 시험 날인데, 응, 글자를 까먹어 버리면, 응, 선생님이 애들은 다 받아쓰기 시험 공부를 잘 하고 있겠지 생각을 하는데, 어, 자기만 빵점을 맞으니까. 그렇지.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다혜가 연우한테 연우야, 우리 계약하자. 내가 여기 빵을 줄 테니까 아니, 연우 네가 나한테 빵을 줘. 그럼 내가 하루에 10,000원을 줄게. 라고 그래서 이제 연우가 알았어 하고 계약서를 썼어. 근데 연우는 그걸 몰라. 근데 다혜가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연우는 다혜에게 내일 10,000원을 준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연우가 다혜한테 빵을 줬는데 어? 원래는 다혜가 연우한테 10,000원을 줘야 되는데 뭐 오히려 연우가 다혜한테 순서가 10,000원을 엇갈렸어요. 준다고 계약서를 쓴 거야. 근데 연우는 그걸 읽을 줄 모르니까 그냥 뭐 한 거야? 사인을 한 거야. 도장을 찍은 거야. 나중에 재판이 열리면 연우가 거기다 그렇게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연우는 뭐 해야 돼? 억울하지만 오히려 다혜에게 10,000원을 줘야 된다는 거야. 이런 사기를 당한다는 거지. 이해가? 네. 이렇게 사기당하고 글자 몰라서 고생하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긴 거야. 그런 백성들을 사랑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종대왕이 또 한 일, 여러분들 책 찾아보면서 세종대왕한테 한 중요한 일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거. 음, 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사군 육진을 설치하고 대마도를 정벌하고 그래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한 일이야. 국방을 강화한 일. 요것도 수용대한테 한 일이야. 요거 얘기했으니까 요거 넘어가고 요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더 했던 거 중요하게 했던 일이 뭔가 뭐가 있지? 여기 보면 76쪽 77쪽 보면은 수용대한테 한 70, 중요한 일 아이는 아이 책으로 그냥 찾아보고 나머지 친구들은 76, 77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수용대한테 한 일이 나오지. 뭐에 대해서 설명 접현전과 집현전의 학사들. 집현전을 설치한 일이 세종대왕의 업적 중에 하나야. 집현전은 오늘날 말하면 연구소야, 연구소. 연구기관. 그래서 세종대왕이 훌륭한 왕이지만 세종대왕 혼자 모든 일을 다 한 게 아니야. 세종대왕이 훌륭한 신하들을 데려다가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잘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야. 여기 보면 세종대왕을 도와서 중요한 일을 했던 중요한 사람들 몇 사람이 나와. 78쪽에. 누구? 누구 나와? 78쪽에 보면, 성인지, 어? 성인지, 정인지라는 학자 나오고 또 그 밑에 신숙주? 누구? 신숙주? 어? 잠깐만, 신숙주 전에 전에, 한문, 성삼문이라는 학자도 또 유명해. 또 하나 누구? 신숙주, 신숙주라는 학자들. 여기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고 이런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라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 걸 볼 수 있어. 아인 책에도 집현전 나오지. 여기 그 집현전의 학자들은 나오는데 이름은 안 나와요. 그래 그래. 어쨌든 집현전을 설치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연구소. 연구소를 설치해가지고 신하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했던 게 수영장이 한 일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수영장이 한 일. 여기 89쪽, 88, 89쪽 보면
뭐 나와? 음, 그냥 아예 90쪽으로 보자. 90쪽, 91쪽. 90쪽, 91쪽에 뭐 만들었대? 세종대왕 때. 혼천에 혼천이가 뭐 하는 거야? 혼천이가 뭐 이게 하는 거야? 별자리의 어? 움직임과 별자리의 움직임을 그렇지. 별자리 일으키고 관측하는 기구야. 별자리 관측기. 이게 혼천이야. 아인 책은 나와, 혼천이? 네, 나와요. 이런 천문 관측기구 혼천이를 만들었어. 또, 아니 안 어? 나와. 안 나와? 경으로 태양이 과학자들을 시켜서 이걸 만들게 한 거야. 시연이 뭐라고? 다격로 자경루라는 거. 아인 책에 나와, 자경루? 이게 뭐야, 자경루가? 나와요.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물 떨어지면서 어. 방치가 옮겨서 시경 점 시계야, 시계. 물시. 물시계. 물시계 물이, 그러니까 뚝뚝뚝, 물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물이 뭐 몇 방울 모이면 1시간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그 물의 양을 통해서 시간을 알려주는 것들이 이게 자경루라는 물시계야, 물시계.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시계, 전자시계 이런 거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물시계를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아니 양불구 앙부일구가 나와, 앙부일구. 요거 앙부일구. 아인책에 나와? 네, 근데 여기 지표는 안 나와요. 앙부일구는 뭐야, 이거 뭐야? 해시계요. 해시계. 요거는 해가 아, 비치면, 나 해시계 봤는데. 해가 움직이는 비치면 그림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요 해시계. 해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알 수, 여기 그림자 비친 걸 통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비치면 지금 몇 시 정도 됐다라고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아니 뭐? 환경 아니 편경이라는 건데, 이게 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돌을 치면 도랩이 이렇게 음정을 알 수 있어요. 아 여러분들 보통 이제 왜 바이올린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조율한다는 거 알아? 음정 조율하는 거 알아? 네, 그래서 네. 이제 기본이 되는 소리, 보통 이제 피아노 소리가 기본이 되어갖고 다른 거 악기를 조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편경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악기야. 조율되는. 그 다음에 뭐 나와? 추누기 추구기. 요 추구기. 누가 발명했대, 추구기는? 설명실이요. 자경실이 보통 발명했다 알렸는데 추구기는 뭐 하는 거야? 강우량 측정기구요. 강우량을 측정. 지금 비와? 아니, 시연이 동네에 비와? 안 와? 안 와요. 안 와. 피구나? 연우 다혜가 사는 동네는 비와? 안 와? 저는 내일 모레까지 왔는데. 선생님 사는 동네는 지금 비가 오거든? 근데 이제 비가, 내일 태풍 와요, 저희한테. 그래서 지금 태풍 태풍 영향으로, 오는데.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비가 얼마큼 내렸나를 이 통에 담아서 측정하는 거야. 치국이. 강우계야, 강우계.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설명실. 세종대왕이 직접 발명한 게 아니라 세종대왕 때 과학자들을 시켜서 이런 걸 발명하게 하는데 근데 이게 왜 세종대왕이 업적이냐?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발명할 수 있도록 세종대왕이 뭐야? 서포트, 지지를 많이 해준 거야. 지원을 많이 해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바람 나게 뭐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리더십이 훌륭한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세종대왕이 혼자서 물론 세종대왕 스스로가 후민정 같은 경우는 연구를 열심히 해서 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신하들을 많이 적재적소에 배치해가지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했던 것들도 세종대왕의 중요한 업적들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지. 그 이외에도 뭐 법을 제정한다던가 이러한 일들을 세종대왕이 또 많이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맛있는 과학 41권 스포츠야, 스포츠. 거기에 보면 야구, 뭐 농구, 수영, 육상 등 스포츠에 담긴 과학에 관해서 스포츠에 어떤 과학이 담겨 있나 알려주는 책이 맛있는 과학 41권 스포츠라는 책인데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책 가지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이니. 아까 늦은 거예요? 어? 아까 늦은 거예요? 아니야, 아이니 시간 맞게 돌아왔을 거야, 아마. 선생님이 혹시 몰라갖고, 지난주 휴가였어가지고, 잊고 있을까봐 톡 보내준 거야. 저 우리가 여행 갔다 와가지고 늦었어요. 오늘 여행 갔다 왔어? 네. 그래. 아, 즐거운 여행이었어? 네, 완전 대박이었어요. 선생님도 자랑할 거야. 선생님은 봄의 나라에 갔다 왔어. 거기 온도가 23도밖에 안 돼. 와, 좋겠다. 와, 좋겠다. 근데 우리 41도인데. 안 좋은 얘기도 있어. 거기 갔다 왔는데 코로나에 걸렸어. 아, 지금요? 지금 선생님이 아파, 지금. 그래서 목소리가 아까 칼락칼락거리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지금 밖에 못 나가고 방에만 있어. 아, 아이고. 집이에요? 집이야, 집. 힘든데. 코로나 진짜 힘들어요. 그 코로나 걸려봤어, 니들도? 네, 네. 아빠가요. 아이고, 코로나 진짜 힘들다. 난 해열제 먹고 물을 먹으면 토를 해요. 아이고, 고생 많았네. 자, 어쨌든 코로나19도 조심하고 태풍도 조심하고 더위도 조심하고 조심할 거 투성이네.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